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주식회사 가자에서 만든 렉스로버라는 차량입니다. 렉스로버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리뷰 요청을 받은 차량이고, 그래서 저도 정말 리뷰해보고 싶었던 차량인데 여러 차례 가자에 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 계속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제가 여러 번 댓글에도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주고 계시는 바람길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출고하신 따끈따끈한 렉스로버를 리뷰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셔서 오늘 드디어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신 바람길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차량 내어주신 만큼 많은 분들이 계속 보고 싶어 하셨던 렉스로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렉스로버라는 차량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캠핑카 중에 대표적인 차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렉스로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비교하시는 차종이 국내에서 하나가 있으실 텐데 스타모빌의 엠퍼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 댓글에도 엠퍼러와 렉스로버를 비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셨는데, 오늘은 차량 전체를 보면서 엠퍼러와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옆면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흔히 엠퍼러를 조선의 얼스로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얼스로머는 미국에 있는 정말 럭셔리한 오프로드 성향의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얼스로머와 정말 닮아있는 차량은 오늘 보여드릴 렉스로버 차량인데요. 그 이유는 렉스로버 차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렉선 스포츠칸의 1열 2열 시트를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제작했기 때문에 상부의 벙커베드 공간 자체가 상당히 큰 차량이라서 벙커베드가 메인 침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스로머 같은 경우에도 LTI 모델은 F550 차량에 상단 벙커베드를 메인 침실로 사용하고 있고, 뒤쪽 후면 공간을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렉스로버의 이 레이아웃은 얼스로머 LTI의 더 텔루라이드라는 모델의 레이아웃과 거의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가자에서는 렉스로버를 만드실 때 레이아웃의 참고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얼스로머 LTI의 텔루라이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성은 얼스로머와 정말 닮아 있다는 것,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렉스로버의 시작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해서 9,800만 원입니다. 많이들 비교하시는 스타모빌의 엠퍼러가 현재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해서 1억 4,200만 원인 것을 생각한다면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거의 4,400만 원 가까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타모빌의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양이라든지 대부분의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의 가격이고,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겠지만 전기 시스템 그리고 고정식 변기까지 옵션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서 대략 1,000만 원 중반에서 2,000만 원까지는 옵션 가격을 추가로 고려하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기 시스템 때 정확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기 시스템이 인산철 400A고 태양광이 200W이기 때문에 엠퍼러에 적용되어 있는 1800Ah의 인산철 배터리와 1000W의 태양광 판넬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금액이 거의 1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은 충분히 하시고 차량 가격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을 설명드리면서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렉선 스포츠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차량의 기본 트림을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적용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타모빌 엠퍼러를 리뷰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가장 하위 트림인 와일드 트림이 아니라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옵션 사양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따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스타모빌 엠퍼러와 가자의 렉스로버의 선택된 옵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차량 금액 차이는 270만 원입니다. 270만 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옵션들 자체가 차량의 HID 헤드램프, 그리고 운전석의 파워시트, 그리고 운전석 럼버 서포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등등의 정말 운전을 하면서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렉스로버를 리뷰하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가자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100% 알루미늄 이런 차체의 구조적인 면에서 정말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이런 정말 좋은 트림을 적용해 놓은 것을 다른 리뷰에서 거의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터홈을 운영해 보시면 도착해서 생활하는 캐빈 공간의 편의사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차를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어디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운전하는 동안의 편의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차량에 그런 옵션들이 얼마나 적용되느냐는 구매하시면서 한번
번쯤은 꼭 따져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는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엠퍼러와 좀 비교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전체적인 길이에서는 렉스로버가 약간 더 긴 편이고 차량의 폭에서는 엠퍼러가 약간 더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엠퍼러와 렉스로버 모두 렉선 스포츠칸 차량에서 축연장을 한 차량인데요, 현재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축연장을 해서 휠베이스 자체가 4.2m입니다.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4.3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두 차량의 휠베이스 차이는 10cm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차량 모두 이렇게 축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 렉선 스포츠칸의 미연장 차량에서 가질 수 없었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외장 색상을 총 7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색상은 렉선 스포츠칸 일반 차량을 구매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외장 색상을 모두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6회공 3가지의 색상 옵션을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7가지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재원을 설명드리면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은,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겨냥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 자체가 대부분의 캠핑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강도 하셔야 되고 오프로드를 가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추후에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렉스로버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5가지의 외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후륜 강성 스프링, 그리고 후륜 듀얼 쇼바, 그리고 P샤프트, 에이토스 프레임, 그리고 ATM 타이어까지 총 5가지의 사양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는 상단에 벙커베드 보이실 텐데요, 벙커베드에 나중에 보시면 좌우측 창 마련해 두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얼스로머 LTI 모델을 정말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LT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벙커베드 앞쪽에도 이렇게 창을 내놔서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바란다면 앞쪽에도 또 창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벙커베드 같은 경우에는 단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쪽을 창 없이 처리한 것도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지금 하단에 정말 멋있는 윈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바람길님께서 출고하시면서 윈치를 옵션으로 선택하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원하시면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다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차량의 미션 쿨러라든지 그리고 브레이크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별도 가격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옵션 사항으로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하나하나씩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자의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엔지니어적이라서 차량의 강성을 높이는 부분, 차량의 미션,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어떤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량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수석 쪽 측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앞쪽에 벙커베드 쪽 창이 있어서 바깥 보실 수 있게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위쪽에 어닝, 그리고 이 부분은 거실 쪽 창이고요, 출입구가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스로머도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이드 쪽에 여기 수납판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드 미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원래 순정 사이드 미러에서 길이를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토홈에 많이 적용되는 일반 미러, 광각 미러 같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었는데, 미러 하나만 있는 타입이라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접히는 부분은 다 전동으로 조작 가능한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렉스로버에는 4채널 카메라는 기본 제공되는 사양입니다. 조수석 출입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61cm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리뷰했던 차량 중에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캠핑카를 지향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지상고 자체를 상당히 높여놓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제공되는 사양이 아니라는 것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61cm 정도 됐을 때는 성인 남성인 제가 올라가기에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가자에서 렉스로버 출고 고객분들에게는 사이드 스텝을 기본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옵션 사양으로 하셔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바람길님이 출고하시면서 사이드 스텝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못 받으셔서 사이드 스텝 없이 출고하셨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다시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러 또 방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출고하고 나서 한번 방문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유저분들에게
잘 공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타이어 부분을 보여드리면 앞뒤 타이어 동일하게 다이나프로 AT2 타이어가 기본 제공되게 되고요. 타이어 사양은 275에 65에 R18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느낌이 물씬 나는 휠과 타이어라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프로드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정말 저격할 수 있는 그런 휠과 타이어가 적용됐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측면에 있는 사이드 수납함인데요,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인산철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쓰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렉스로버를 말씀드리면서 꼭 한 가지 언급해야 될 부분은 오프로드 성향의 캠핑카고 정말 멋있는 캠핑카지만 부족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외부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수납 공간이 많이 없는 편인데 또 사이드 수납함까지 배터리 추가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 배터리 용량 자체가 400A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인산철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이드 수납함은 전체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엠퍼러와 렉스로버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스타모빌에서도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 후륜에 복륜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륜을 적용하면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륜을 정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엠퍼러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고요.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단륜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는데, 사실 오프로드 성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얼스로머 자체도 복륜이 아니라 단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프로드 성향을 따진다면 단륜 타이어 적용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성향에 따라서 주행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복륜을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단륜을 선택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렉스로버 차량, 제가 리뷰하고 있는 바람길림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을 하셔서 장착해 놓은 상태이신데요, 에어 서스펜션의 가격은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전체 승차감을 또 높여줄 수 있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문 쪽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래쪽에 있는 스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을 빼봤는데요, 사이드 스텝을 빼고 나서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42cm 정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아이들이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단 정도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아이들도 오르내리기 쉽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차량이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스텝에 분명히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착해서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로 이걸 당겨내게 되면 손이 정말 찝찝해져서 개인적으로 수동 스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드 스텝을 전동으로 적용하게 되면 도강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모듈 자체에 물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전동 스텝을 적용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렉스로버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도강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도강을 하지 않고 이런 오프로드 성향의 외관이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사이드 스텝을 전동으로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가자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전동 사이드 스텝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옵션 사항들을 좀 더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가자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AS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스텝을 수동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AS 관련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람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에 계시기 때문에 전주에서 김제까지 AS를 받으러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렉스로버를 선택했을 때 AS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김제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렉스로버를 선택했을 때 AS 부분이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식회사 가자에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쪽에 AS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던지,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AS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신다면 주식회사 가자를 믿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성을 분명히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잠금 장치를 잠그게 되면 이 뒷부분까지 같이 잠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두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용성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보시면 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유럽식 창이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휴지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잡이까지 있어서 오르내리실 때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어닝 보여드릴 텐데요. 상단에 보시다시피 피안마사의 F80S 3m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닝 사양이 가자에서 명시를 안 해놔서 와서 쟀기 때문에 3m가 맞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LED 등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캠핑하실 때 밝혀주게 돼 있는데, 지금 리뷰하는 시점이 여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바라자면 요즘 캠핑카를 제작하는 회사들에서 LED 등을 좌우 반반 나눠서 켜고 끌 수 있도록 해놔서 입구 쪽 등은 끄고 앞쪽 등만 밝히게 되면 벌레들이 이쪽에만 모여들기 때문에 출입구에 들어가실 때 벌레가 들어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LED 등을 절반으로 나눠서 설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든지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 많은 제조사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셔서 LED 등이 반반 들어와서 여름철에는 출입구 쪽 등은 꺼놓고 쓰면 그래도 벌레가 좀 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쪽에서 또 보여드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모기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벌레들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배려되어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단을 보시면 4채널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차량 후진 시에 또 뒤를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현재 렉스로버에서 사용 가능한 외부 수납함은 대부분 뒤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수납함 이렇게 열어보면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높이가 높은 수납함이 있어서 좀 길쭉한 물건들은 여기 수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납함 자체가 큰 공간은 아니라서 캠핑용 짐들 두꺼운 것들은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수납함 공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열어보면 현재 좌측으로는 밸브 관련된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여기는 외부 수전이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물 사용하실 때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밖에서 더러운 것들 씻고 들어가실 때 분명히 유용한 부분이고, 커넥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에서도 자유로운 부분까지 개인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안쪽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길고 또 높이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인 수납함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수납함들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문에서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은 물건들을 실내에서도 또 빼내서 쓰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쪽을 살펴봤을 때 현재 수납함에 내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저녁 시간에 여기 물건 빼거나 할 때는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외부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분명히 부족한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가자에서는 옵션으로 스토리지 박스를 선택하시고 또 낚시통 같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바람길님께서는 스토리지 박스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다른 리뷰들을 보시면 스토리지 박스가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각도 조절도 단계별로 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사용하시기에 좋게 마련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금액 자체가 220만 원인데 수납함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추가적인 금액 지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길님께서는 남편분과 또 낚시를 즐기셔서 낚시통을 옵션 선택을 하셔서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부분인데 낚시통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통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높이가 높지 않아서 뭐 화롯대라든지 큰 것들은 수납하시기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캠핑용 의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수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요. 이름인 낚시통에서 볼 수 있듯이 낚싯대라든지 그런 물에 좀 젖은 것들 넣으실 수 있도록 잘 배려된 공간이기 때문에, 낚시를 취미로 하시거나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은 수납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낚시통을 추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은 14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됩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한전 이니쿠고요. 한전 이니쿠를 설명드리면서 항상 설명드리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렉스로버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시스템은 인산철 배터리 400Ah, 태양광 판넬 200W, MPPT 용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인버터 용량은 3kW, 그리고 주행 충전기 용량 90A, 한전 충전기 용량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렉스로버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캠핑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큰 시스템의 전기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실 경우에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 금액 자체는 제가 별도로 명시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선택을 하셔서 전기 시스템을 확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인 입구 옆으로는 카세트 토일렛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렉스로버는 고정식 변기 카세트 토일렛이 기본 사항이 아니라 옵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세트 토일렛을 선택하게 되시면 95만 원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시면 되고요.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데포드사의 C200 모델이라서 용량은 17리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세트 토일렛 자체가 옵션이기 때문에 SOG도 옵션 사항인데, SOG는 변기에서 나는 냄새들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필터를 통해서 냄새 없이 배출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중앙부 보시면 여기 12V 시가잭 단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옆에 있는 청수주 입구가 있기 때문에 말통 같은 것에 물을 받아서 가셨을 때 워터펌프 같은 것을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12V 시가잭 단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청수주 입구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 모두 돼 있어서 이물질 주입하지 못하는 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렉스로버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통 용량은 185리터가 제공이 되게 되고요. 오수통 용량은 85리터 용량이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주방 쪽, 하나는 화장실 및 샤워실 쪽에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0리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오수통을 하나로 연결하면 전체 170리터를 한 번에 채운 다음에 빼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특성상 두 개를 연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오수통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반대쪽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저 편의성 측면을 위해서라면 가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두 개의 오수통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사용성에 있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낚시통을 선택을 하시지 않으면 그 부분에 185리터 용량의 청수통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수통이 더 커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 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리터 용량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인 트루마 콤비 D6의 흡배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난방 시스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트루마 콤비 D6 같은 경우에는 총 열량이 6kW 되는 제품이라서 렉스로버의 차량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아주 큰 사이즈의 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정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캠핑카 시장에서 트루마 콤비를 많이 선택하지 않는데 렉스로버에는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은 다른 제조사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에바스페커의 D5라든지 이런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온풍, 그리고 바닥 난방, 그리고 온수, 그리고 온수 매트까지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난방 시스템을 함께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조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트루마 콤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을 제공하지 않고 온수 매트를 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은 무시동 히터인 에바스페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긴 합니다. 트루마 콤비 같은 경우에 가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시동 히터가 분명히 소음 발생의 측면에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트루마 콤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한 히터고 난방을 전체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빠르게 난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렉스로버에는 트루마 콤비 D6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함께 사용해서 가스 충전에 번거로움은 없다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토출구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연료 주입구와 그리고 요소수 주입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차량 리뷰하면서도 이 부분을 언급할까 말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연료를 주입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연료 주입구를 열고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을 주입하게 되면 안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잠금 장치가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놓게 되면 기름을 넣을 때마다 또 열고 닫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렉스로버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같이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네, 이제 실내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가 가자 캠핑카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실내 전체의 모든 틀이라든지 안에 있는 모든 상부 장 하나하나까지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놓은 차량인데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습기나 이런 것에 약하기 때문에 뒤틀림도 발생할 수 있고, 가구 자체가 줄 수 있는 그런 뒤틀림들이 있기 때문에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기
하게 되면 분명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강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고 무게 자체도 가볍기 때문에 차량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가자 캠핑카에 또 하나 바라고 싶은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표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차량의 강성 측면에서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나 전체 레이아웃 측면에서나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인 것은 분명한데, 이 차량이 분명히 얼스로머라는 차량을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스로머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차량을 지향하기 때문에 안쪽에 실내를 보시면 실내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을 실내에서 채워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럭셔리를 지향하는 차량들이라면 좀 더 실내 선택의 폭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서 풍겨지는 남성적인 측면 그리고 오프로더적인 측면 너무나 멋있게 잘 돼 있지만 실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아늑한 느낌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유저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주신다면 렉스로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또 남성적인 실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느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가자에서 조금 더 유저분들을 배려해서 선택의 폭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가자 캠핑카가 현재도 너무 물량 때문에 바쁘신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주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조금 더 회사가 발전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벙커베드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벙커베드가 메인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얼마인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주식회사 가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벙커베드 공간을 봤을 때 각 자료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제가 직접 와서 측정을 해봤을 때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7cm에 190cm 정도 나오는 공간입니다. 정말 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인 3분이 누우신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3분이 주무시고 아래쪽에 또 2분이 주무실 수 있어서 5인 정도는 부족함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벙커베드 공간을 설명드릴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높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높이가 74cm 정도 나옵니다. 사실 여기 제가 잔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워보면 위쪽으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벙커베드 공간이 워낙 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여기를 평소에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이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주식회사 가자 대표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풍절음 때문에 이 높이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풍절음의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 정말 많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풍절임이 줄어들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좀 더 높이를 높여주시면 유저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해키창 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앉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높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을 얼스로머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상부에 보면 이렇게 해키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열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얼스로머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또 해키창이 있기 때문에 하늘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위쪽에 또 올라가셔서 보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배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벙커베드가 워낙 큰 공간이라서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실 텐데 양쪽으로 또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깥의 경치를 보시면서 누워서 쉬시기에도 잘 마련되어 있고, 외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스로머는 앞쪽에 창 2개가 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단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마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스로머랑 조금 다른 부분이지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안전네트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이제 제공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고, 안전네트 걸어서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여기서 잔다거나 했을 때도 크게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매트리스 두께들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꺼운 두께의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앉아봤을 때 누워봤을 때 상당히 편한 느낌이고요. 바닥 재질 자체는 인조 가죽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느껴지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한번 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또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잘게 나눠져 있으면 누웠을 때 등배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제작해 주시면 좋은데, 이 끝단 쪽에 한 부분만 절개가 돼 있지 나머지는 하나의 판으로 짜져 있어서 이렇게 절개된 부분이 없다는 것도 누워봤을 때 분명히 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벙커베드 상단에 있는
있는 부분인데요. 트루마 콤비 D6 토출구가 여기 마련이 돼 있고 220V 단자, 조명 스위치, 그리고 12V 시가잭 단자까지 여기 마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양쪽에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히터 토출구가 2개, 220V 단자 2개, 12V 시가잭 단자가 2개나 위쪽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기장판 여기 12V 시가잭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온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곳 옆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또 마련해 놨기 때문에 주무시면서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할 때 이쪽 공간을 사용해서 충전하실 수 있고, 주무시면서 필요한 물 같은 것 넣어 두시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잘 배려돼서 설계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거실 공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자로 돼 있어서 양쪽에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U자형으로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앉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11자로 나눠져 있는데 차량 구조상 이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앉아서 같이 대화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쪽을 보시면 사이즈가 약간 다른데요. 이쪽에 허벅지를 받치는 부분 길이 자체는 47cm 정도 되고, 여기는 제가 58cm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앉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넓은 이쪽에 앉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나눠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앉으실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동했을 때 이렇게 좀 일어나거나 할 때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워크스루 할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상판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다면 워크스루 할 때는 뒤쪽으로 좀 빼고 이 부분에 일어날 때는 앞쪽으로 좀 밀고 하면 좀 더 유저 편의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이 테이블 자체를 빼서 쓸 수 있는 미국식처럼 적용이 된다면 이 부분을 필요시에만 꽂아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가자에서 그런 유저 편의성을 고려해서 테이블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훨씬 더 사용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사이즈의 창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앉아서 대화 나누시거나 할 때 밖이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텀을 보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워크스루가 편하냐의 부분인데, 현재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열고 워크스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사용자이신 바람길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기 워크스루가 약간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워크스루가 안 되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워크스루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부직포 같은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단열에 좋은 제품으로 변경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침대 변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변환은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젖히시면 높낮이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높이를 낮추신 다음에 잠궈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고, 이렇게 쿠션들을 끼워 주시고 여기 있는 팔걸이를 빈 공간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 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당기고 쿠션 끼워서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해봤는데요. 전체 사이즈는 205cm 정도에 134cm 정도 나오는데, 더블베드 사이즈가 140cm니까 6cm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워봤을 때 이렇게 누웠을 때 성인 2명은 누울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엄청 몸이 크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2분 정도는 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벙커베드 3인, 아래쪽 2인에서 5인은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이음새 부분들이 소파 구조상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하나 깔고 주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단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누웠을 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는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재질 자체는 또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누웠을 때 촉감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변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두께 자체가 두꺼워서 쿠션감 있는 부분, 누워서 주무실 때 분명히 좋으실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제 상부 수납함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100% 알루미늄 소재라서 가벼우면서 상당히 강성 있는 타입이고,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부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위네바고 리뷰할 때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타입이 있었는데 붙게 돼 있어서 상부에 뭔가 꺼내실 때 좋은 부분인데, 상단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 수납함의 도어를 고정할 수도 있지만 빨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걸어 두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걸 수도 있게 돼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벙커베드에서 내려올 때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에는 아이들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제를 덧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 출시된 렉스로버 N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 도어 자체가 쇼급셔버를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물건을 걸 수 없는 부분은 또 아쉽긴 하겠지만 이런 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이나 이런 것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장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납함 전체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타입이라서 긴 짐들을 넣으시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 설계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튼튼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좋아 보이고요. 렉스로버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온기들이 이 위쪽으로 돌면서 전체 따뜻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잘 제조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운전석 뒤쪽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G 27인치 루멘 TV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돼서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별도 연결 없이 보실 수 있는 TV라서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TV 아래쪽으로는 냉장고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트루마 콤비 D6 컨트롤 판넬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V C가잭 단자 2개, 그리고 220V 단자 2개가 있고 팔걸이 부분이 있어서 여기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할 때 올려두셔도 될 것 같고, 여러가지 짐들 편하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 배려되어 있는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상단에 있는 수납함들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세 면이 모두 뚫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짐들 수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어 보이고, 동일하게 문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잘 배려돼서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싱크볼 공간 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싱크볼이라서 설거지 하시거나 할 때 물튀김 같은 거 전혀 걱정 없는 공간인데, 주방 전체 공간의 대부분을 싱크볼이 차지할 만큼 큰 사이즈의 싱크볼인데 현재 상판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출고 때부터 이 부분은 분명히 기본 제공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 제공된다면 이 부분을 요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기본 제공되는 화구가 없는데, 여기 올려놓은 것처럼 가자에서 이렇게 19 인덕션을 기본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홈 사용하시면서 요리 안 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더라도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측면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덕션 사용하실 때 전기 연결은 여기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구 220V 단자가 있어서 전원 연결해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여기에 주방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전이 제공되고 있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터치만으로 이렇게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저 편의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수기라서 모터홈 사용하시면서 별도 생수를 들고 다니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정수기를 통해서 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유저 편의성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는 주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요리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거나 어떤 것들이 흘러나올 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용성 측면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라서 좋은 부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판까지 제공되게 돼 있어서 주방 공간이 부족하시다면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서랍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서랍장은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별도 사이즈 명시를 해드릴 텐데, 각각 다른 사이즈의 수납함인데 가장 아래쪽 수납함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큰 냄비들 같은 것도 수납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열어봤을 때 회전판이 없는 타입의 전자레인지인데,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업소용이라서 상당히 큰 사이즈고 회전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안 맞더라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어서 모터홈에는 분명히 더 적합한 전자레인지라고 생각이 들고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마련되어 있는데요,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137리터 용량의 냉장고라서 거의 가정에서 쓰듯이 위쪽 냉동고 아래쪽 냉장고 스타일인데, 상당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라서 모터홈 사용하시면서 만나보실 수 있는 냉장고 중에 정말 큰 사이즈 용량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쪽 설명드리면서 또 위쪽에 보시면 맥스팬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요리하실 때 위쪽으로 바로 공기 빼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음식 냄새 빼낼 수 있는 부분 잘 고려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맥스팬 보여드리면서 앞쪽에 보시면 지금 에어컨 작동되고 있는데
냉방 시스템 설명을 드리면 미래공조에서 제작한 DC 에어컨인데, 미래공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세대 모델이 있는데 어느 제조사에서도 이게 1, 2, 3세대 중에 어느 세대를 사용한지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봤을 때 3세대 모델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냉방 용량 자체는 2.2kW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2.2kW면 일반적으로 작은 모터홈들에서 적용하는 냉방 용량이기 때문에 냉방 용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DC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를 안 켜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작아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시원하지 않다라는 유저들의 피드백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출고하신 바람길님도 트셨을 때 벙커베드 쪽이 그렇게 좀 시원해지지 않아서 에어 서큘레이터를 또 고려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AC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좀 더 큰 사이즈의 냉방 용량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여기에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 단자도 있기 때문에 또 유저들의 사용성에 따라서 에어 서큘레이터 사용하셔서 냉방하시면 또 벙커베드까지도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냉방 시스템 설명드렸는데, 난방 시스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밖에서 트루마 콤비 D6가 사용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토출구는 벙커베드 공간 쪽에 2개, 운전석 상부장 쪽에 토출구 하나, 그리고 거실 공간 쪽 하나, 그리고 주방 쪽으로 나와 있는 토출구 하나, 입구 쪽 토출구 하나, 화장실 토출구 하나 해서 총 7개의 토출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토출구를 마련해 놨고, 상부장 쪽의 토출구 같은 경우에는 결로 방지를 위해서 또 마련해 두신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자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난방을 신경을 쓰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토출구 자체가 바닥으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발이 시렸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것들은 DC 카페트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사용하면 그렇게 춥지 않게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자에서 그런 부분들을 옵션으로 또 제공해 주신다면 유저들이 좀 더 사용성에 있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차체 전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라서 성인 남성 한 명이 아주 자유롭게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위쪽 공간 자체도 180cm 정도 되는 분들이 선다고 해도 위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머리 닿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고려돼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또 상부 환기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냄새 밖으로 빼줄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빨랫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오프로드 가시거나 외부에 나가셨을 때 빨래를 널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 여기에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바람길님 차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를 옵션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탁하고 빨래 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 부분 잘 고려돼 있고, 그리고 욕실 안쪽으로 보시면 220V 단자 있고 화장실 등, 그리고 물펌프 스위치가 여기 마련이 돼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 물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220V 단자 쪽에 덮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물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개선돼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한 공간들 마련돼 있어서 물품들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수납한 공간에 이렇게 잘 마련해 두셔서 화장실 수납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공간들 마련돼 있는 부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쪽으로 또 등들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물건 꺼내실 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욕실 쪽에 지금 창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욕실 창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옵션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창이 마련된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실 안쪽으로 또 이렇게 트루마 콤비 토출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용변 보시거나 샤워하시는 동안 그렇게 춥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잘 배려해서 설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울 자체도 스테인레스를 연마해서 만든 슈퍼폴리머 재질이라서 차량이 전부 100% 알루미늄으로 금속 재질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 설계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곡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울이라는 부분, 이 부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데포드사의 카세트 톨렛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물 배출되는 곳이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차체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더라도 양쪽으로 물 빠짐 잘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저 편의성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렉스로버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다 제작하다 보니까 사무용 캐비넷 같은 느낌이 들기
되긴 하는데, 이런 디자인은 계속 언급드렸던 얼스로머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한 번씩 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큰 옷장 공간이라서 모터홈에서 이 정도 옷장을 마련해 놓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옷장 공간은 사용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씩 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전체 수납한 공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각 수납함별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짐의 형태에 따라서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높이가 되는 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면 짐들 넣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유저별로 다 성향이 다르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아래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납함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수납함에서 물건 넣으신 것을 안쪽에서 사용하실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래쪽 수납함 공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납함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양한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넣으시고자 하는 물품들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두 번째 이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220V 단자가 제공되고 있어서 밥솥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니까 유저분들의 그런 디테일한 니즈까지 잘 파악해서 설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다 뚫려져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상부와 하부 쪽에 구멍이 나 있어서 공기가 대류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안쪽으로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수납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내 수납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런 수납함 공간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펌프 스위치, 어닝 등, 입구 등 여기서 조작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3kg 용량의 위니아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 사항입니다. 오프로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또 빨래 하시고 싶어 하실 분들 계신데, 이런 부분도 옵션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탁기를 지지하는 부분까지도 전체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돼서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있는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청수탱크 온도계라고 하는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온도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좌측으로는 배터리 적상계 보이실 거고, 아래쪽으로 지금 전체 컨트롤 패널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UI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업체들 걸 봤었는데 깔끔한 UI가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등기구 전원관리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체 등기구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냉장고, 오디오, 물펌프, 인버터 이런 DC 기기들 선택할 수 있는 것, AC 기기, 에어컨, 컨센트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IoT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앱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조작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부분 분명히 렉스로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렉스로버에 대한 전체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스로버의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더를 지향하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최저지상고도 높여놨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실내의 내부 구조도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정말 많이 배려해서 설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트림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저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정말 많이 배려를 해두셔서 실제 운행하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안쪽에 세부적인 하나하나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히터 포축을 뺀다든지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 두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저지상고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내리기에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 수납함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 스토리지 박스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부 수납함의 부족함들을 내부의 충분한 수납 공간으로 또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렉선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잘 맞춰 두셨고, 유저들의 취향에 따라서 옵션으로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유저들이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차량으로 할 수도 있게 해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차량 리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량 제공해 주신 바람갤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말 영상이 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리뷰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오랜 시간 걸렸는데, 보시는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 리뷰에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